안녕하십니까, 알렉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헬스장에 와서 기구들이 많이 없을 때 초보자분들이 할 수 있는 등 운동 루틴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 루틴들은 기능적인 부분이나 등을 넓게 만들고 등을 두껍게 만드는 이런 포괄적인 것들을 다 아우르는 그런 루틴이고요. 이제 다양한 머신이 없더라도 어떤 헬스장에 가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루틴이어서 헬린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작은 암풀다운이라고 하는 운동인데, 이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광배근의 이 겨드랑이 쪽 부분, 이제 여기를 키우는 운동이고요. 여기가 발달이 되면은 이제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도 이쪽에서부터 등 근육이 딱 보여요. 앞에서부터 보이는 이런 역삼각 모양을 만드는데 되게 좋고요. 이제 해보신 분들 중에서 이게 자세가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은 어깨 앞쪽이 되게 아프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세를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 테니까 해보시면 도움이 꽤 되실 겁니다. 로프를 잡으실 때 팔꿈치 같은 경우는 완전 다 펴지 말고 살짝만 구부리시고요. 그리고 팔꿈치를 옆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시면 돼요. 만약에 팔꿈치가 아래를 보면은 3도 힘을 되게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팔꿈치는 옆으로 들어주시고, 이제 여기서 팔꿈치는 운동 중간중간 피거나 구부리려고 하지 말고 딱 고정만 잘 시켜주세요. 상체는 살짝 숙여주시면 되고요. 이때 척추는 너무 이렇게 과하게 아치로 활처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살짝 구부정한 자세를 유지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당길 때는 이렇게 홀을 그리는 궤적으로 당겨주시면 되고요. 올라갈 때도 홀을 그리듯이 올라가시면 됩니다. 자, 이때 이렇게 팔이 올라갈 때 날개뼈가 여기 견갑골이 꽉 고정된 상태로 여기서 팔만 올라가게 되면은 이 어깨 앞쪽이 계속 수축되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등보다는 어깨에 집중이 더 많이 돼 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실 때는 이 로프를 따라서 팔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날개뼈가 같이 으쓱 딸려 올라가면 훨씬 더 좋아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자극이 딱 이쪽으로만 집중이 잘 되었으면 되게 잘하신 거고요. 이제 간혹 하는 분들 중에서 얘를 당기다가 마지막에 등을 이렇게 활처럼 꺾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이 등의 안쪽까지 더 자극을 주려고 하는 목적으로도 하기는 하는데,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선택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더 중점적으로 키울 거냐에 따라서 이제 선택해서 해주시면 되는데,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등을 약간 그냥 구부리고 하는 걸 더 추천을 많이 드려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척추 움직이는 게 없이 어깨의 유연성만으로 이걸 많이 크게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어깨가 좀 뻣뻣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가동성 회복에 도움이 꽤 되기도 합니다. 이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15개에서 20개씩 3세트만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너무 많이 하시기에는 이제 이거보다 뒤에 더 비중이 높은 운동들이 있으니까 얘는 어느 정도 몸풀기 정도, 웜업 정도 개념으로만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소개해드릴 운동은 롱풀 머신입니다. 이제 이 운동 하실 때 되게 손잡이가 여러 가지고, 이제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손잡이는 요거잖아요. 오늘 이제 두 가지 손잡이를 한번 알려드릴 건데, 손잡이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처럼 좀 좁은 거를 잡으실 때는요, 얘를 당기다가 마지막에 날개뼈를 이렇게 막 모으려고 해도 이 손이 좁다 보니까는 이게 잘 모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막 너무 등 안쪽까지 힘을 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 좁은 거를 할 때는 이 광배근의 바깥쪽, 아까 암풀다운과 마찬가지로 여기에만 그냥 집중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쉬워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손잡이를 좀 넓은 거를 잡을 경우, 이제 그럴 경우는 얘를 당기면서 팔꿈치를 이렇게 모으면서 날개뼈도 모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때는 승모근 등 안쪽 부분까지 이제 채워주실 수가 있으니까 손잡이에 맞춰서 이제 등 부위도 바뀐다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좁은 걸로 먼저 한번 해볼 건데요. 등을 너무 이렇게 아치로 꺾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흉추는 살짝 이렇게 구부정해도 괜찮습니다. 이 상태에서 광배근 바깥쪽에 힘이 더 잘 걸려요. 그대로 얘를 배꼽 방향 정도로 당겨주시면 되는데, 당기면서 날개뼈 모으려고 안 해도 됩니다. 딱 당기고 여기서 멈춰보시면 이렇게 이쪽 근육이 꽉 수축된 게 느껴져요. 얘도 이제 광배근 등 근육의 일부인데 생각보다 이 뒤에서 느껴진다라기보다는 겨드랑이의 조금 앞쪽에서 느껴지는 자극이 더 셀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등 근육이 딱 광배근의 바깥쪽이 조여진 게 느껴지시면은 이제 놓으실 때 잘 보셔야 합니다.
팔을 먼저 피게 되면은 등 운동인데 이때는 등에 힘 전달되는 게 잘 안 느껴져요. 그래서 피실 때는 팔이 먼저가 아니라 날개뼈가 끌려가면서 자연스럽게 팔도 같이 살짝 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광배근이 이렇게 쫙 펼쳐지면서 늘어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무게가 좀 무거우면은 팔이 다 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팔꿈치 조금 덜 피시는 게 등의 긴장을 계속 유지하기가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당겼다가 놓을 때 순서 견갑골 날개뼈가 먼저 딸려가면서 팔이 펴지는 거예요. 이때 몸이 완전히 딱 고정이 된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의도적으로 앞뒤로 이렇게 흔들지는 마시고 이제 이 배꼽 쪽, 코어 쪽이랑 골반 쪽은 그냥 단단하게 고정하는 느낌이 더 좋아요. 앞뒤로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이게 날개뼈가 이렇게 앞으로 딸려 나갈 때 척추가 살짝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약간 흉추가 딸려가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상체의 위쪽 부분은 약간 끌려가긴 하지만 골반 쪽은 그냥 단단하게 고정돼서 끌려가지 않고 균형, 중심을 잡고 있으려고 해야 합니다. 이렇게 롱풀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중량을 좀 많이 다룰 수 있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한 15개에서 20개 할 수 있는 중량으로 하다가 점차 무게를 늘리면서 마지막 세트는 한 8에서 10개 할 수 있는 중량까지 올려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총 세트 수는 좀 적게 하시면 3세트, 이게 만약에 자극이 너무 잘와서 좀 더 하고 싶다 하시면 4세트에서 5세트 정도까지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이제 랩풀다운용 손잡이를 쓸 건데요. 손 그립을 잡을 때 약간 이렇게 잡게 될 거예요. 이게 팔꿈치랑 손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날개뼈도 같이 방향 따라서 딸려간다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 잡으시면 되고요. 자, 당기면서 이제 얘는 날개뼈를 꽉 조이는 거에 집중을 할 거예요. 이때 수축되는, 자극되는 근육이 이렇게 날개뼈가 여기 딱 이렇게 있으면 이 근육들이 자극이 많이 오거든요. 승모근 쪽인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상체가 두꺼워 보여요. 이 근육이 크면은. 그리고 얘는 나중에 근육이 좀 잘 발달되면은 평상시 잘 뭉쳐있고 맨날 뻐근하고 이러신 분들한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하고, 어깨가 말려있는 분들 펴지는데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립은 살짝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서 날개뼈도 같이 움직인 걸 느끼시고, 날개뼈를 꽉 조이고, 자, 팔을 필 때도 마찬가지로 팔꿈치랑 팔 먼저 피려고 하지 말고 날개뼈가 먼저 딸려가듯이, 그러면서 팔이 스르륵 같이 좀 펴지면 됩니다. 자, 다음 운동은 원암 덤벨로우예요. 이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광배근을 끝에서부터 이렇게 이 안쪽 끝까지를 전체적으로 다 자극을 줄 수가 있어요. 등을 되게 세밀하게 쓰기에 너무 좋은 운동이고요. 이제 보통 양손으로 하게 되면 좌우의 자극이 다르다 보니까 한쪽 광배근이 좀 덜 오거나 이러잖아요. 그래서 원암 덤벨로우 같은 경우로 좀 부족한 방향 쪽의 등 근육을 더 섬세하게 타겟팅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대부분의 등 근육 머신들이 이제 이 덤벨로우하고 비슷한 방향으로 이 근육을 쓰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운동 마스터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등 운동 하시는데도 도움이 정말 많이 됩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딱 세팅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오른다리하고 오른손은 이 벤치에다가 이렇게 딱 지탱을 잘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딛고 있는 왼다리를 이렇게 쭉 펼지 굽히든지 해가지고 이제 이걸로 높이 조절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당기실 때 그냥 막 뒤로 당기는 거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뒤로 당기다가 딱 옆구리를 스쳐 지나가는 이 시점에는 팔꿈치를 척추 방향으로 비틀어 주세요. 이 회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광배근이 꽉 조여지는 게 느껴져요. 근육이 수축되는 걸 느끼셨으면 놓으실 때도 잘해야 되는데, 팔을 먼저 피려고 하면은 등이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놓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견갑골을 먼저 내밀면서, 그러면서 팔을 피면은 이 등이 쭉 늘어나는 걸 느끼실 거예요. 팔꿈치를 척추 방향으로 비틀듯이 당기고, 놓을 때는 날개뼈를 내밀면서 등이 늘어나는 걸 느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땅을 딛는 다리에 체중을, 무게중심을 딱 주시고, 이 벤치를 짚고 있는 이 팔과 이 무릎은 좀 가벼워야 돼요, 상대적으로. 자, 내릴 때 팔 먼저 피는 게 아니라 견갑골이 먼저 가면서 팔이 그 다음에 펴집니다. 자, 이러면은 광배근이 쭉 늘어난 게 보이실 거예요. 자,
당길 때는 팔꿈치를 척추 방향으로 약간 비튼다는 느낌으로. 이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이 운동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 몸이 되게 많이 이렇게 회전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절대 회전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이걸 당길 때 등 근육 힘으로 당기는 게 아니라 이 회전하는 힘으로 당기는 거거든요. 중량이 무거우면은 어쩔 수 없이 이게 날개뼈가 내려갈 때 이 몸이 약간 이렇게 움직이는 건 있는데요. 이거를 의도한 거랑 무게에 의해서 좀 자연스럽게 된 거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회전하는 힘으로 당기는 거는 완전 오답이에요. 자, 덤벨로우 같은 경우도 3세트에서 4세트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얘도 가능하다면은 한 8회에서 10개까지 할 수 있는 무게까지는 계속 늘려주세요. 15에서 20회 할 수 있는 무게로 시작했다가 맨 마지막 세트는 8회에서 한 10개 할 수 있는 무게까지 늘려주시면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바벨로우입니다. 이제 바벨로우를 조금 더 세부적이게 티칭하는 영상은 제 예전 영상 한번 참고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여기에서 그래도 간단하게 자세랑 팁 같은 거는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바벨로우 같은 경우 할 때 일단 그 타겟을 명확하게 어디를 자극을 줄 것인지를 생각하고 하는 게 그래도 좀 더 도움이 돼요. 그 각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의 목적이 그 상부 등 쪽을 타겟을 하고 싶으시면은 펜들레이 로우라고 있어요. 상체를 거의 직각에 가깝게 숙이는 동작이고요.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힙힌지나 날개뼈 사용하는 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잘 되시고 나서 하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바벨로우라면은 광배근에 더 집중을 하시는 걸 개인적인 추천이에요. 광배근에 힘을 주고 바벨로우를 해야 이 허리를 잘 안 다치거든요. 그래서 일반 바벨로우를 하실 거면은 그냥 명확하게 딱 광배근에 집중하시는 거를 그냥 개인적인 추천입니다. 자, 아까 덤벨로우하고 마찬가지로 얘도 당길 때 이렇게 이쪽을 향해서 팔꿈치를 붙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우선 숙이는 각도를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의 무게중심이 만약에 이렇게 뒤에 있잖아요. 뒤꿈치 엉덩이 쪽에 있게 되면은 이 바를 당길 때 약간 대각선으로 당기게 돼요. 무게중심이 이렇게 뒤로 가는 경우는 보통 허리가 좀 약하신 분들이나 힙힌지가 아직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이러는데요. 조금 다리의 긴장도가 높더라도 이제 뒷벅지가 좀 당길 수는 있지만 균형을 앞으로 주는 거를 계속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균형점이 어때야 되냐면, 자, 우선 바로 숙이지 마시고 숙이기 전에 광배근의 힘을 딱 걸어주세요. 근육에 긴장이 걸려야 숙일 때 좀 더 안전해요. 약간 앞쪽으로 중심을 주면서 고관절을 천천히 숙여보세요. 계속 앞꿈치에 오히려 힘이 더 들어갑니다. 미드풋이나 아니면 앞꿈치여야 돼요. 자, 그러다가 어디까지 숙이냐면은 이 무게와 광배근 있잖아요. 얘가 완전히 딱 수직선상으로 일치되는 지점까지 숙이면 광배근에 힘이 팍 걸리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 거기서 멈추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당길 때는 팔꿈치를 척추 방향으로 비튼다라고 생각하면서 당기고 등이 쪼여져요. 그러면 자, 놓을 때 그냥 확 놓지 말고요. 견갑골 먼저 놔요. 이 움직임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놨다가 또 당기고. 잠시 쉬는 시간 동안 그 펜들레이로라는 걸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등 상부를 타겟할 때는요, 고관절을 완전히 접어버립니다. 그리고 직전에 롱풀 약간 이렇게 잡고 했었던 그 느낌처럼 바를 똑같이 잡아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얘를 뽑기 전에 이 얘를 살짝 이렇게 딱 당겼을 때 그 긴장이 여기쯤에 걸리는 거예요. 딱 등 상부에 긴장이 걸리면 얘도 무게중심 좀 앞에 있고, 자, 이렇게 하시면은 등 상부로 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바벨로우 같은 경우는 만약에 동작이 좀 아직 어렵다면은 대체할 수 있는 운동들이 되게 많아요. 티바로우로 하시는 거 되게 좋고요. 좀 좋은 머신이 많은 센터라면은 대부분의 그 당기는 등 운동들은 이 원리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바벨로우를 잘하게 됐을 때 이 운동의 장점은 무게가 등으로 되게 잘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이제 상급자일수록 바벨로우가 정말 좋다라고 이제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자세를 처음에는 좀 초보자분들은 연습 삼아 많이 하시다가 나중에 잘 되신다면은 이것도 턱걸이와 마찬가지로 메인 운동으로 꼭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얘도 세트 수는 아직 좀 어려우시다라면은 한 3, 4세트 정도만 하시고요. 나중에 너무 이게 잘 된다 하면은 한 5세트, 6세트까지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등 운동은 이제 여기서 마칠 거고요. 이제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운동 루틴들의 기준은 어떤 거였냐면, 다양한 이제 머신들이 없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좀 기능적인 거, 그리고 등 근육의 넓이라던가 두께라던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챙기고 싶으실 때 하기 좋은 운동들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을 좀 잘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다른 등 운동들도 다 쉬워집니다. 제일 기본이 되는 그런 운동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부위들로 이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등 운동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